자, 태적 구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인데, 이건 사층리였지? 그들 이름에서 그 의미가 다 있다 그랬는데, 사자가 빗길 사자, 사선, 그 말이죠. 그래서 층리란 것은 지층 사이 이 선 구조인데, 이게 비스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지.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여기서 물 흐름 또는 바람의 흐름은 왼쪽으로, 이 경사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점이 층리, 점점 달라진다.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달라지는 거였지.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그래서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한꺼번에 유입돼서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가능했지. 그래서 깊은 곳에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이 되어야지만이 여러 크기 입자들이 현재 오면 낙하 속도 차이 때문에 큰 것들이 먼저 낙하해서 밑에 바닥에 깔릴 수가 있는 거였지.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륙대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대륙 사면 따라서 흐르는 건 저탕류라고 불렀죠. 자, 이거는 연흔, 물결 무늬, 물결 연자, 흔적이랬습니다. 물결 치면서 그 물입자들이 상하로 운동할 건데 그 흔적을 바닥에 남기려면 얕은 곳에 가능하지. 그래서 얕은 바다나 또는 얕은 호수라고 그랬습니다. 물이 찰랑거릴 수 있는. 자, 마지막에 했던 게 건열. 건열하면 마를 건자 갈라진다. 현재 보면 말라서 수축해서 갈라진 것. 이거 우리가 건열이라고 그랬지. 자, 넘어갈게. 자, 이제 새로운 내용을 좀 할 건데, 우리 건열 다 했죠? 자, 태적 환경. 자, 우리 태적 환경 했습니까? 자, 육상 환경 쭉 이야기했고, 육지에서 퇴직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게 선상제한 거. 선상지는, 자, 계곡의 끝으로서 경사가 완만해지니까, 그 전에 경사 급하니까 물살이 강해서 여러 크기 입자들이 한꺼번에 오다가 그 앞에 딱 현재 보면 퍼져주는 역할을 했던 거지. 그게 부채꼴 모양, 부채 모양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안 환경. 자, 시작할게. 자, 육상과 그리고 해양,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연안, 이 전이 영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연안 환경은 육상 환경과 해상 환경 사이입니다. 그 사이 형성되는 곳, 우리 바닷가 연안이 되겠죠? 오케이, 갑니다. 자, 이곳에는 삼각주, 해빈, 사주, 석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삼각주. 자, 우리 영어로 뭐 델타 이야기를 하거든? 델타 보면 여러분 수학 배울 때 델타 보면 변화량으로서 삼각형 표시하잖아? 이게 바로 삼각주. 삼각주는 뭐냐면 하천수가 쭉 오다가 바다를 만나는 곳이야. 바로 하천의 하구 쪽. 그러면 하천은 어쩌나 경사가 있으니까 물이 흘러가다가 바다에 보면 바다에 도달하게 되면 흐름이 끝나는 곳이지. 그래서 하천 따라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운반돼 오다가 이제 더 이상 흐름이 없으니까 이 앞에 막 퍼뜨려주는 역할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퍼져 있는 모양, 삼각형의 모양이니까 삼각주란 말을 썼습니다. 삼각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삼각주라는 것은 강의 하구, 하천의 끝입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 닿는 곳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역시 바다에 도달했기 때문에 흐름이 약해지는 거고, 기존에 막 운반되어 왔던 물질들을 그 앞에 쫙 퍼뜨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퇴적되게 되는 거지. 삼각형의 모양으로 퍼져 있는 모양을 삼각주라고 합니다. 선상적으로 유사하죠? 자, 그럼 다른 것들 좀 볼 건데, 석호가 뭐냐면, 호란 것은 호수야. 이게 바다 인근에 있는 호수인데, 이거 좀 이따 현재 이 만들어지는 과정 설명할 거고, 아까 우리가 해빈 그랬는데, 해빈이란 말은 해안가에 있는 퇴적지를 말해. 모래가 쌓여있으면 사빈이라 쓰는 거고. 자, 다시 좀 볼게. 자, 뒤에 가서 볼게, 다시. 자, 이거 해안 지형을 쭉 표현한 건데, 해안선을 나타낸 건데, 잠시만, 이건 그림을 한번 그리고 갈게. 시작해. 자, 보면 우리가 해안선 보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가 있는데, 특히, 자, 이 해안가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 이 들어가 있는 곳을 뭐라 부르죠?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을? 만이라 부르죠? 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튀어나와 있는 곳은 뭐라 부르지? 곳.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간절곶, 호미곶. 이게 다 튀어나와 있는 지역이죠? 뭐 간절곶은 저 울산에 있고, 호미곶은 포항에 있고. 포항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도를 보게 되면 움푹 좀 올라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랑이 꼬리지. 우리나라의 전체 한반도를 호랑이 모양으로 하고, 호랑이 꼬리 부분이 포항이지. 그래서 호미란 말을 쓴 거지. 호랑이 꼬리.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을 곳이라 불러.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파도가 치면 현재 보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파도에 의해서 운반될 겁니다. 운반될 건데, 근데 파도에 의한 이 파동이라는 것은 에너지 전달이거든. 근데 그 에너지를 보게 되면 이 튀어나와 있는 이 곳에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 점선 화살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에너지 전달 현재 보면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 곳에 많이 집중돼. 그래서 곳은 현재 보면 이 파도 에너지가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침식이 깎이는 게 우세하고, 반대로 이 만의 영역은 오히려 퇴적이 우세합니다. 퇴적이. 이곳에. 그래서 이렇게 퇴적이 우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쌓여있는 곳을 우리가 해빈이라고 합니다. 해빈. 그래서 곳은 침식이 우세하고, 그리고 만은 퇴적이 우세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에 퇴적된 곳을 우리가 해빈이란 말을 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백사장들, 모래사장들이 잘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들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운대나, 그리고 또는 광안리나, 모두 다 이거 다 만으로 돼 있어. 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에 다 쌓여 있는 거지. 그래서 만에서 퇴적이 우세하다. 그래서 해빈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파도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동되어 올 때 현재 끊임없이 우리 육지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 참고로 상승하는 걸 윤기, 내려가는 걸 침강. 그에 따라서 해수면도 막 변해. 해수면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수면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수면이 변하면서 자, 육지로부터 이제 바다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운반되어 올 때 해안선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해안선과 나란하게 해안선보다는 아예 육지까지는 아니고 자, 바다지만 해안선과 나란하게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해안선과 나란하게 길다랗게 쌓이는 걸 뭐라 부르냐면 이걸 사주라고 해요. 사주. 해안선과 나란하게 쌓이는 퇴적지를 사주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쪽만 이게 튀어나오는 걸 사취라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사주. 자, 하나 더 설명할게. 자, 이쪽에 봐. 이게 사주가 생겼어. 사주가 계속 성장하다가 이렇게 바닷물을 다 가리는 경우, 전체 다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뚝처럼. 그럼 여기 사이에 있던 원래 많은 물이 갇혀버리게 된 거지. 그럼 여기는 어쨌든 물이 고여있는 상태의 호수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석호라 그래. 석호. 그래서 많이 사주에 의해서 갇히게 되면 석호가 된다. 그래서 석호라는 것은 만과 사주의 합이다. 이렇게 석호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석호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해양 환경. 자, 해양 환경은 말 그대로 바다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해저 지형들을 말합니다. 퇴적물들 오게 되면 어쨌든 해저 지형에 쌓이게 될 거니까. 그래서 해저에서 퇴적물들이 퇴적되는 곳. 우리가 알고 있죠? 뭐냐면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여기에 그대로 해저 지형이니까 이 지형들에 그 위에 그대로 쌓이게 되겠지. 자, 한반도의 퇴적지형. 자, 우리나라에 있는 퇴적지형. 우리가 앞번에 화성암 배우면서 그 뒤에 우리나라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화성암들 한번 정리했었어. 그것처럼 우리 한반도에 있는 퇴적암들, 그 퇴적지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쉐일. 자, 쉐일은 점토가 쌓인 건데 쉐일하고 사암하고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자, 쉐일과 사암. 자, 둘은 어디 맞냐면 경남 고성과 전남 해남. 자, 경남 고성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공룡 박물관에 있지? 전남 해남도 역시 공룡 발자국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두 군데 다 공룡 화석이 현재 보면 유명한 곳이야. 자, 둘 다 공룡이라 했으니까 바로 중생대지. 중생대 호수 및 호수 주변에서 퇴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생대 호수 및 호수 주변. 자, 그러면 호수라 말을 했다면 이거 육지야 바다야? 바다라니. 호수인데. 육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을 바다에서 해성층. 육지에서 형성된 지층, 뭐랄까? 육성층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보게 되면 공룡이나 새 발자국 화석들이 많이 산출돼. 공룡과 새 발자국.
그럼 이거는 자, 둘 다 경남 고성과 전남 해남 둘 다 해안가야. 둘 다 해안가야.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이 공룡 화석들이 세발적 화석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다 해안가에 있어. 근데 이거는 지금은 해수면이 좀 올라와서 해안가가 됐지만 과거에 모두 다 이거는 호수 주변에 있는 호수였습니다. 바로 육지였어요. 육지. 지금은 해안가에 있지만. 그래서 육지에 마르지 않은 땅을 걸어가다가 공룡이나 새가 걷다가 그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서 화석이 된 곳이야. 그러니까 이건 육지란 말이야. 육지. 아무리 이게 바닷가에 지금 있더라도 바다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육지에서 형성된 거다. 이해됐지? 자, 넘어갈게. 자, 이게 바로 경남 고성에 있는 공룡 발자국입니다. 공룡 발자국, 고성. 자, 그리고 이거는 전남 해남에 있는 땅끝 마을에 있는 거. 공룡 발자국. 모두 다 관광지로서 지금 많이 꾸며놨습니다. 자, 이런 거 확대시키면 이런 모습이라는 것. 공룡 발자국들. 자, 여감. 여감. 자, 여감이라는 것은 점토와 모래와 그리고 자갈까지. 자갈이 주가 되겠지만 자갈까지 포함되어 있는 애를 말한다. 어디냐면 전북 진안의 마이산. 자, 마이. 말맞자죠? 귀 이자지? 그래서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말의 귀, 두 개의 귀가 수정부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마이산이에요. 그래. 마이산. 중부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실제 저 서울 갈 때 이게 보입니다. 도로가에서도, 도로에서. 자, 볼게. 자, 역시 중생대에 만들어진 거고 역시 호수 주변에서 퇴적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호수에서 이것들이 막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러니까 보면 자갈이나 큰 바위나 또는 현재 보면 흙이나 모래들이 같이 유입됐다가 쌓인 다음에 이게 융기에 의해서 올라와서 지금 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지. 산의 형태를.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발달해 있냐면 타포니라는 게 발달해 있어. 타포니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자, 여감이다 보니까 퇴적감이 있으면 이 여감에 자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커다란 바위가 있다가 이 돌 덩어리가 바위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게 떨어지고 난 뒤에 그 안쪽에 풍화 침식을 또 특히 많이 받아서 움푹 패여 있는 구조를 타폰이라 그래요. 자, 봐봐. 마이산 말 그대로 현재 두 개의 귀처럼 생겼죠? 전부 올라와 있는. 자, 이게 타폰입니다. 군데군데 움푹 패여 있지. 원래 여기에는 자갈이나 바위가 돌이 있었는데 이게 빠져나오고 그 빠져나간 자리에 또 역시 풍화 침식이 집중돼서 움푹 패여서 벌집처럼 보이는 이 구조를 타포니라고 합니다. 타포니. 자, 타포니가 발달되어 있다. 자, 네 번째로 석회암. 자, 석회암. 자, 석회암은 강원도 영월, 태백, 삼척, 정선. 여기 많습니다. 여기에. 자, 강원도 영월과 태백과 삼척, 정선. 잠시만. 여기 많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 단양. 자, 그리고 경북, 울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충북 단양이라 했지만 참고로 강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북이라 했지만 강원도 바로 아래에 있어. 그 말은 다 비슷한 지역이라 이 말이지. 다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야. 자, 인접해 있는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석회석이 뭐의 원료가 되지? 석회석이? 그렇지. 그래. 석회석은 그래. 시멘트. 그 석회석은 그래. 조개 껍데기가 석회석이죠?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좀 전에 말했던 이거는 이 석회석 자체가 어떤 원료냐? 바로 시멘트의 원료야. 이 시멘트 공정들이 바로 여기 다 붙어 있는 거지. 자, 갈게. 자, 이 석회암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다에 퇴적이 되고 그리고 이때 주로 우리 만들어진 이 지역에 만들어진 것들은 바로 고생대 때 만들어진 애들이야. 고생대 바다에서 퇴적된 애들이다. 그러면 바다에서 퇴적됐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다 해성층이 되는 거지. 해성층. 고생대입니다. 자, 고생대 하면 대표적인 생물이 뭐지?
고생대하면 대표적인 생물이 삼엽충.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삼엽충 화석이 바로 여기서 산출이 됩니다. 삼엽충이나 완종류나. 자, 완종류는 조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조개는 이메페라고 해서 양쪽 두 개 껍질이 서로 대칭이야. 근데 완종류는 약간 비대칭입니다. 두 개 껍질 모양이 약간 달라. 어쨌거나 현재 조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애들 화석이 많이 산출된다. 자, 태백 구문소가 유명한데 자, 여기 다 보면 이게 다 석회암들입니다. 석회암들. 자, 여기 보면 이 삼엽충 화석들 많이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삼엽충. 자, 또 자, 응회암. 자, 응회암은 화산재가 분출돼서 쌓인 거지? 용암이 분출되고 어쨌든 화산 분출이 일어났을 때 화산 쇄설물, 특히 화산재가 쌓인 걸 응회암이라고 해요. 바로 제주도 수월봉. 제주 수월봉. 우리나라의 화산 분출은 모두 다 언제라 그랬죠? 지질시대를 본다면 모두 다 신생대라 그랬어. 이 신생대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그림을 제시해서 또는 자료를 제시해서 묻는다면 시대를 서로 물어볼 수가 있겠지. 중생대일 건지 고생대일 건지 신생대일 건지. 역시 문제에서 묻습니다. 자, 화산 분출에 의한 거고. 자, 그리고 이거는 태저감이다 보니까 층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화산재가 쌓였지만 현재 화산재가 쌓이면서 현재 층을 구분된 그 선 구조가 잘 나타나 있어. 자, 모습 보면 이렇지. 이게 수월봉. 자, 물론 대부분의 화산재겠지만 뭐 화산역과 같은 이런 애들이 간간히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 자갈대 중간에 있는 거고 화산역이라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층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선 구조가. 자, 기타. 자,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시화호 많이 들어봤죠? 자, 여기는 여감과 사암이 많습니다. 여감과 사암. 자, 시화호, 호수야. 역시 중생대 때 호수 및 호수 주변에서 태지게 된 겁니다. 호수 및 호수 주변. 자, 중생대니까 공룡 화석 나타나겠지. 여기에 공룡 알과 공룡 뼈 화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공룡 알과 공룡 뼈 화석이 상당히 많이 산출됐다. 자, 이게 시화에 나왔던 화석들이야. 공룡 알이지? 공룡 알, 그리고 뼈, 이런 것들. 자, 근데 여기서 나온 공룡 뼈를 보게 되면 세계 어디에도 없어. 우리나라에만 먼저 최초로 발견이 됐어. 뭐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발견이 안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이들 이름을 따로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라 붙였냐면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NCS라고 이름 붙였어.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면 발견돼서 우리가 직접 이름을 붙인 거야. 그 지역명을 따서. 자, 보면 우리 케라톱스란 게 뿔이 있는 이런 애들을 말하지? 뿔이 있는 애들. 자, 이게 복원된 모습입니다. 복원된 모습. 아니, 괜찮아. 자, 이 채석강. 자, 여기 보면 지층의 구조가 잘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적벽강. 여기를 말하는 게 이 자갈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 절벽을 말한다. 적벽강. 약간 붉은색을 띱니다. 자, 풀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번. 자, 태저감이 만들어지는 과정 돼 있는데 원래 태저감은 만들어지는 과정 보게 되면 먼저 잘게 부서지는 과정. 풍화 침식 받아서 부서지고 이게 운반된 다음에 그 운반이 끝나는 것이 태적이 되고 그리고 태적만 된다고 해서 태저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압축작용을 받고 그리고 교결작용을 받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속성작용이라고 그랬지? 지금 여기 보면 속성작용이 나와 있는 거지. 자, 볼게. 자, A 보게 되면 이게 다짐작용 또는 우리가 압축작용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B는 교결작용 또는 시멘트화 작용. 지금 교결물질이 있는 거니까. 자, A에서 태적물들이 물들이 무게에 의해 다져진다. 맞는 말이죠? 다짐. 그래서 이제 입자의 간격이 줄어들었잖아. 공극이 줄어들었지. 입자의 간격을 공극이라고 그랬으니까. 맞고. 자, B에서 교결물질이 태적물을 접착시킨다. 맞는 말이죠? 교결이란 말이 사귄다. 결합시킨다. 묶어준다. 그 말이었지? 자, 교결물질에는 뭐 있습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교결물질은
석회질, 규질, 산화철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묶어주는 것 맞습니다. 자, 사암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사암은 태저감 맞지? 태저감이니까 당연히 맞겠지. 특히 쇠설성 태저감이었지. 부서진 다음에 얹어 보면 모래가 주가 되는 점토와 모래가 쌓여서 된 애들. 맞는 말 되겠죠? 답은 5번. 자, 질문 있습니까? 전 넘어갈게. 자, 6번. 자, 사암과 석회암 사진되어 있는데, 자, 갑시다. 자, 사암은 쇠설성으로 된 거고, 석회암은 화학적으로 된 거지? 물론 화학적 말고도 유기적도 있죠. 근데 이 모습 봐서는 화학적이 좀 가깝겠지만, 석회암은 화학적, 유기적 두 개 다 된다. 일단 화학적만 제시를 할게. 자, 문제 갑시다. 가나 모두 쇠설성이다. 아니지, 쇠설성은 가만 된다. 자, 참고로 석회암은 화학적 또는 유기적. 자, 접촉 변성 작용 나오는데 이거 접촉 변성 우리 안 배웠잖아? 이 과거에 이런 변성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접촉 변성이 뭐냐면 말 그대로 접촉돼서 변성이 되는 거야. 변성이란 말은 성질이 변하는 거지. 그만큼 암석의 성질을 변화시킬 만큼 큰 압력 또는 열이야. 특히 접촉, 바로 마그마가 관입돼서. 이 마그마 섭입이 아니라 관입입니다. 이 글자가 왜 이랬지? 쏘리. 마그마 섭입이 아니라 관입이다. 관입.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게 되면, 자, 마그마가 접근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암석들한테 이 뜨거운 마그마가 올 거니까 열을 받게 되겠지? 바로 열을 받아서 변성되는 걸 접촉 변성이라고 그래. 자, 섭입이 아니라 관입이다. 글자 좀 잘못 들어갔네. 자, 그리고 이 접촉 변성 말고 이에 대응되는 게 뭐가 있냐면 광역 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역 변성. 우리 부산 광역시잖아? 넓을 광자 영역이야. 말 그대로 넓은 영역에서 변성이 일어나는 거야. 특히 어디냐면 섭입에 의한 거야. 수렴 경계. 그래서 섭입할 때 그냥 선으로 섭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 판때기, 판으로 섭입할 거니까 섭입하는 영역이 상당히 넓은 거지. 자, 그래서 아주 넓은 영역이 일어날 건데 섭입하게 되면 당연히 눌러질 거니까 밀고 들어갈 거니까 압력이 클 것이고 땅 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열과 압력이 함께 작용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 참고로 변성이 되면 사암이 변성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규암이 됩니다. 규암이란 걸로 돼. 아마 중학교 때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맞지? 그리고 석회암이 변성이 되면 뭐로 되죠? 우리 건물 내부에 바닥재로 많이 쓰는 대리석이에요. 대리암이에요. 대리암. 석회암의 일부가 석회암이 다 바뀌는 게 아니야. 석회암 CaCO3라는 탄산칼슘이라는 일부 성분이 바뀌어서 그 변성된 걸 대리암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리암 안에도 역시 석회석 CaCO3 탄산칼슘이 조금씩 남아있는 거지. 자, 넘어갈게. 넘어도 되겠습니까? 자, 밑에 거 디귿. 자, 두 암석 중에 묽은 염산과 반응하는 것. 자, 묽은 염산. 자, 묽은 염산을 부었을 때 반응한단 말은 그러니까 반응해서 부글부글 CO2라는 기체가 빠져나오면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빠져나오면서 거품이 막 생기는 거. 그걸 말해. 그게 누구죠? 나인 석회암이야. 석회암이 대표적으로 바로 묽은 염산과 반응을 해. 자, 근데 여기서 볼게. 아까 대리암 있죠? 대리암은 묽은 염산에 반응할까 안 할까? 대리암. 자, 아까 이야기했지? 대리암은 석회암이 변성된 건 맞긴 맞지만 석회암 전체가 다 변한 게 아니다. 일부가 변했다. 여전히 대리암에는 탄산칼슘이 남아있다. 그럼 역시 반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묽은 염산에 반응하는 것은 석회암과 대리암 둘 다 반응합니다. 둘 다. 자, 그럼 일단 나는 맞으니까 디귿 맞고 답은 2번 되겠지. 자, 12번. 자, 12번에 일단 태죽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들 모습 보게 되면 가는 사측리죠? 나는 건열, 다는 연은. 됐지? 자, 이 중에 역전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전된 것, 뒤집어진 것. 없죠? 모두 다 역전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상적인 모습이야. 자, 기억할게. 자, 가로부터 태적물의 공급 방향 알 수 있다. 태적물의 공급 방향이 바로 물 또는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이지. 그대로 물질들이 이동해서 가서 공급될 거니까. 자, 그러면 가의 그림 같은 경우에 물 또는 바람 방향이 어느 쪽이죠?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렇지. 오른쪽이지. 오른쪽이죠? 물 또는 바람의 방향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 경사진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랬지? 자, 니은. 나다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주로 형성된다. 나다는. 나는 아니죠, 그래? 나는 건열됐으니 이 건열이라는 것은 건조한 곳이잖아. 말라버려야 되잖아. 건조기후야. 물이어서는 안 돼. 자, 연어는 얕은 곳이죠. 얕은 곳. 얕은 곳에 바다나 호수. 일단 이것은 틀렸다. 깊은 곳은 어디죠? 뭘 만들 수 있지? 누굴 만들더라? 해저지형이야? 퇴적 구조를 말해야지. 그래, 다 쌓이지, 사람아. 누구야? 점이층리. 기억해야 돼. 자, 가나다로부터 지층의 상하를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지?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위쪽이 상, 아래가 하. 근데 만약에 뒤집어져 있으면 상하가 바뀐 거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만약 역전되어 있는 경우 상하가 바뀐 것, 나이가 달라지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맞으니까 3번 되겠죠. 자, 넘어갈게. 자, 15번. 자, 다음 우리나라 세지역, 태적 지형. 자, 가는 응해암층이 두껍게 쌓여 있다. 어디죠? 응해암층. 제주도겠지. 화산 분출이 잘 일어난 곳. 제주도 말하겠지. 일반적으로. 자, 고생대 석회암. 이거는 강원도 부근. 물론 강원도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단양이나 또는 울진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강원도가 많지. 자, 그리고 셰일층 공룡 세발자국. 아까 고성이나 해남이 되겠지. 자, 갑니다. 자, 시대를 본다면 일단 제주도 모두 다 신생대라 그랬죠. 그리고 강원도는 고생대, 고생해남 이거 공룡이니까 중생대 되겠지. 당연히 시대를 물어봤겠지. 자, 미리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문제 갑시다. 가지역 부근에서 화산활동 맞는 말이죠? 응해암은 화산재니까 분출된 것, 화산활동 맞는 말이지? 자, 나 지역의 석회암 지층은 바다. 석회암은 바다에서 퇴적된다 그래서 맞고. 자, 지층 생성 시기를 본다면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니까 가장 나이 많은 건 나, 그 다음 다, 그 다음 가가 되겠지? 그러면 나보다 다가 빠르다. 빠르단 말은 더 오래된 거 말하지? 자, 나보다 다가 아니죠. 지금 중생대니까 더 D가 되겠지. 고생대 가장 앞이잖아? 틀렸고 답은 기억니은 3번 되겠죠. 자, 넘어갈게. 자, 21번. 자, 철수가 지질답산 A, B 지역. 자, A, B 지역 보게 되면 A는 삼엽충. 자, 일단 이 지역 볼게. 지역을 본다면 자, A는 강원도지. 강원도. 자, 그리고 B는 여기가 바로 고성, 경남 쪽. 참고로 해남은 땅끝 마을. 전라도의 끝이야. 바로 여기야. 육지상 우리 한반도로 본다면 육지로 본다면 가장 끝. 이 파란 곳이 바로 해남입니다. 해남. 자, 갈게. 자, A는 지금 강원도니까 지금 삼엽충 나와 있으니까 고생대가 될 거고 바로 석회암 지대를 말하겠지? 자, B는 고성이니까 바로 공룡발자국 있는 것 중생대가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A에는 수심이 얕은 바다. A. A에 연운이 있다. 연운이 있단 말은 당연히 얕은 곳을 말하겠지? 맞는 말 되겠죠? 맞고. 자, A 지역이 A 지역 지층이 B 지역 지층보다 먼저. 자, A는 고생대, B는 중생대니까 A가 먼저겠지? 고생대니까. 맞고. 자, B 지층은 고생대 만들어진 것. B는 중생대지. 공룡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답은 3번. 그렇지?